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탄커피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기대 효과와 과학적 근거, 안전한 조리법과 시니어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방탄커피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탄커피는 블랙커피에 고형 지방을 더해 만든 음료로 일반적으로 신선한 커피와 무염, 버터 또는 기버터, 그리고 중세 지방산으로 알려진 MCT 오일을 섞어 섭취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과 맞물리며 인기를 얻었고, 특히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침 식사 대체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탄커피의 기본 원리는 빠르게 흡수되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혈당 변동을 줄이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강보조식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 상태, 식사 패턴, 복용 약물 여부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탄커피의 구성 성분과 작동 기전. 핵심 성분은 커피 버터 계열의 포화지방, 그리고 MCT 오일입니다. 커피는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여 각성 효과와 대사 촉진 효과를 제공합니다. 버터는 포화지방을 공급하여 에너지 삼투압을 조절하고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온 것처럼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중세 지방산으로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서 케톤으로 전환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케토시스 유도나 빠른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 조합은 식사 대신 섭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크게 높이지 않아 혈당 급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근거. 포만감 유지와 칼로리 섭취 감소. 지방 섭취는 위배출을 느리게 하고 포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년 및 시니어 대상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이 단기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 섭취가 줄어들지 않으면 체중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음료 자체 칼로리를 고려한 총 칼로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케톤체와 인지 기능. MCT 오일로 인해 생성되는 케톤체는 포도당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일부 연구에서 인지 기능 개선이나 기억력 보조 효과를 입증한 예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포도당 대사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대체 연료로서의 케톤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일관된 대규모 임상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대사 촉진과 지방 연소.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MCT의 대사 촉진 효과가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대사량이 소폭 증가하는 보고가 있으나 장기적 체중 감소 효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방탄커피가 체중 감소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병행했을 때의 한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재적 이득의 한계. 방탄커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공복에 고지방 음료를 매일 섭취하면 총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여 체중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 위주의 섭취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 및 부작용. 혈중 지질 변화. 고지방 음료의 빈번한 섭취는 일부 사람들에게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으로 이상지질 혈증이 있거나 좌심실 기능장애, 동맥경화 병력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화기 증상.
기름진 음료는 일부에서 설사, 복부 불편감,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특히 처음 복용할 때 소화기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혈당 조절과 약물 상호작용. 방탄커피는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은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 등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시니어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시니어는 대사와 소화 기능이 젊은 층과 다르고 만성질환과 복용 약물이 많은 경향이 있어 방탄커피 섭취 전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영양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하루 전체 식단에서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탄커피를 아침 식사 대체로 선택할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유청 단백질 파우더나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점검하고 방탄커피로 인해 칼슘 섭취가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또는 이상지질혈증 병력이 있는 분은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MCT 오일 중심의 변형 레시피나 지방의 종류를 올리브 오일, 견과류 기반으로 바꾸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전 레시피와 변형안. 기본 레시피는 신선한 블랙커피 240ml에 무염 버터 1테이블스푼, MCT 오일 1테이블스푼을 혼합하여 블렌더로 유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맛의 균형을 위해 시나몬, 코코아 파우더, 바닐라 추출물을 소량 넣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나 심혈관 위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변형안으로는 버터 대신 적당량의 아몬드 버터나 무가당 견과류, 페이스트, 올리브오일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여 불포화 지방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강이 필요한 경우 무첨가 단백질 파우더를 섞어 아침 한 끼로서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빈도와 권장량. 일반적으로 방탄커피는 하루 한 잔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의 총 열량 필요와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음료 칼로리를 전체 섭취량에 포함시키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며 혈중 지질 수치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 주 2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와 근거의 한계. 방탄커피 자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 대규모 임상 연구는 제한적이며 많은 근거가 케토식이나 MCT 섭취의 대사 효과를 기반으로 추론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이나 단기적 변화에 의존하기보다 혈액 검사로 지질 프로파일, 간 기능,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섭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공복에 방탄커피를 마시면 살이 빠지나요? 답변. 단기간에는 포만감으로 식사량이 줄어들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 체중 감소는 총 에너지 섭취와 생활 습관에 좌우됩니다. 질문. 방탄커피가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카페인과 케톤체 모두 일시적인 각성과 인지 보조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인지 개선을 기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와 수면, 신체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질문. 당뇨가 있어도 마셔도 되나요? 답변. 혈당 관리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천 팁과 권장 체크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는 MCT 오일을 소량부터 시작하여 소화기 증상을 관찰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중 지질과 간 수치 등을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 섭취를 중단하거나 조정합니다.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불포화 지방 변형안을 고려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결론. 방탄커피는 적절한 상황과 개인적 필요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만능의 건강 음료는 아닙니다. 시니어 세대에서는 기존 질환, 약물 복용,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성을 위해 의료진과의 사전 상담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권장됩니다. 개인의 목표와 건강 상태에 맞추어 변형 레시피를 사용하고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면 방탄커피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검토한 내용으로 방탄커피의 장단점과 개인적 적합성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섭취 전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여부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